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지 못한 토트넘과 맨시티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많은 관심을 모았죠. 특히 이제 혼란과 손흥민 선수의 부재로 인해서 양팀 최고 스트라이커가 부재한 상황,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BBC에서는 결국에 오늘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총평을 했습니다. 토트넘을 오늘 보니까 손흥민이 너무 그리웠을 것 같다. 야, 도대체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토트넘과 맨시티의 만남을 살펴보면은 토트넘의 홈 경기일 때 맨시티가 골을 넣지 못하고 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맨시티는 오늘 경기 102번째 슈팅을 하기 전까지 맨시티는 토트넘의 새로운 경기장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토트넘 팬들은 이 32강전 차라리 맨시티를 홈에서 만난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기대감이 있었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 이 토트넘의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경기 어떤 선수들이 출전했는지 살펴보면은 비카리오 키퍼, 페드로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이 백포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일단은 이 벤탄쿠르 역시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출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수마, 사르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전을 하게 되었고, 존슨, 클루셉스키, 베르너 그리고 히샬리송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일단 일반적으로 윙어로 서는데 중간에 선 것만 봐도 토트넘이 일단 이 대신 잇몸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스쿼드죠. 그리고 이제 워커, 디아스, 아케, 그바르디올, 로드리, 코바시치, 밥, 실바, 포든, 알바레즈 이 라인업으로 나선 맨시티는 일단 골키퍼가 오르테가로 바뀌었다라는 점 외에는 기본적으로 강한 스쿼드를 보여줬습니다. 도쿠, 데브라이너, 그릴리시 등의 선수들이 일단은 벤치에 앉아있는 것, 이 부분도 이제 눈에 띄죠. 오늘 경기 전에는 사실 케빈 데브라이너가 선발로 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고, 그리고 메디슨이 선발로 뛸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두 선수 모두 벤치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드라구신 선수가 일단 벤치에서 목격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토트넘의 수비진은 일단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고, 그나마 균열이 일어났던 부분이 이제 이 5분 상황, 이 슈팅이 이제 발끝에 걸렸지만 바비 이거를 또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골이 된 줄 알았습니다만 VAR을 체크해보니까 옵사이드 판정이 났습니다. 굉장히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 판정이 났고, 이로 인해서 토트넘의 무실점 기록이 일단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토트넘 역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뒷공간에 파고들 수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파고들 수 있는 패스가 사실 안 왔다라고 해야 정확한 것 같은데, 일단은 토트넘은 전반전에 슈팅을 단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꽤 기록적인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급급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의 수비가 쉽게 뚫릴 것 같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인 수비 그리고 강한 수비력을 보여준 토트넘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경기에서는 토트넘의 수비진이 얼마나 견고한지가 좀 빛난 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반전이 끝난 뒤에 이 옵타주오 통계업체에서는 토트넘의 0이라는 숫자를 부각을 하면서 2020년 2월 이후로 처음으로 전반전에 슈팅 하나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슈팅을 전혀 기록하지 못한 게 마지막이 2020년 2월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예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뒤로 후반전에 2대 0으로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경기는 그렇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일단은 후반전에 있던 유일한 슈팅이 이 브래넌 존슨의 슈팅이었는데 이마저도 이제 골키퍼에게 막혀버렸고, 그리고 이제 베르너에게 공이 가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상대방이 굉장히 잘 막아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죠. 그러면서 손흥민이 그립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부분은 벤치 자원이었는데 케빈 데브라이너 그리고 도쿠가 들어왔죠. 이 두 선수의 투입이 일단 토트넘의 어떤 멘탈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고, 토트넘 역시 일단 메디슨을 투입을 했는데 오늘 경기 메디슨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거의 공을 만지지 못했고, 그나마 벤탄쿠르가 이제 대신해서 나왔는데 벤탄쿠르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벤탄쿠르의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 일단은 메디슨을 교체를 해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굉장히 토트넘이 왜 흔들렸는지 보여주는 가장 큰 장면인데, 호이비에르가 이제 패스 실수를 두어 번 하면서 이 맨시티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두 번 줍니다. 이게 이제 빼앗기게 되면서 터치가 길어가지고 이 공을 줬는데 터치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뺏겼죠.
이 공을 빼앗기면서 결국에는 이 중간에 있는 케빈 데브라이너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케빈 데브라이너가 사실 이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은 야 이거는 뭐 실점이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케빈 데브라이너의 슈팅이 살짝 벗어나면서 일단은 토트넘이 무실점 기록을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야 진짜 이게 무슨 저주가 있기는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토트넘은 잘 막아내기도 했지만 운이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도 역습에 나름 시도해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80분대의 장면인데 베르너와 그리고 이 카일 워커의 경합이죠. 그런데 이 장면 보통 손흥민 선수 같으면은 또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베르너가 사실은 앞에 있었거든요.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피드로 따라잡히면서 카일 워커가 결국에는 어깨를 밀어넣고 수비를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그래서 베르너가 열심히 뛰기는 했는데 역시 좀 손흥민이랑 비교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 골은 여기서 터졌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의 코너킥 장면인데 이 토트넘의 페널티 에어리어 이 앞에서 혼전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 비카리오가 일단 한번 쳐내기는 했는데 제대로 쳐내지 못했고 그리고 이 공을 아케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맨시티의 선제골이 그리고 결승골이 터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 골이 터진 상황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선수가 방해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골키퍼의 진로를 방해하기도 했고 제대로 쳐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후속 동작에서도 방해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격렬하게 어필해봤지만 비카리오의 어필은 통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0대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맨시티는 102번째 슈팅을 이 토트넘 스테디움에서 기록을 하면서 결국에는 한 골을 뽑아내는 기어코 중요한 순간에 한 골을 뽑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카리오가 파울을 당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요. BBC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비카리오가 더 강했어야 했다. 솔직히 그 구역에서는 모든 거를 클리어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클리어하지 못한 비카리오가 힘에서 밀린 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토트넘을 보고 있자니 손흥민 선수가 너무 보고 싶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클린턴 모리슨, 이 BBC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클린턴 모리슨이 손흥민의 존재감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끝까지 고민하는 모습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지만 결국에 경기는 1대0으로 끝났고 경기 후에 비카리오 키퍼를 잡아주는 이 카메라의 움직임은 결국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실점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치러진 FA컵 경기들을 보면은 다 비겼습니다. 다 비겼는데 토트넘만 맨시티에게 지금 진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 전체적인 어떤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맨시티가 주도한 게 맞지만 토트넘이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뭔가 존재감이 있을 때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점 살펴보면요. 최전방에 있는 히샬리송이 6.2점, 브레넨 존슨 6.2점 받으면서 토트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그나마 수비진들은 다 7점대를 받으면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평점에서도 보이지만 호이비에르 그리고 벤창쿠르가 몸 상태가 제 상태가 아닌 것이 좀 아쉬웠고 특히 호이비에르는 전반전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후반전에 여러 차례 실수를 보여주면서 실점의 빌미가 될 뻔하기도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차이를 보여준 부분은 이 교체 선수다. 이 올리버 스킵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데인 스칼렛 그리고 메디슨이 들어왔는데 메디슨도 오늘 경기 거의 뭐 무존재였고 도쿠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는 7점대의 평점을 받으면서 이 교체에 들어와서 바로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이 골 상황에 대해서 나단 아케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골키퍼를 방해한 것 같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케는 그냥 단순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내 앞에 공이 있어서 찼다. 뭐 어떻게 됐는지는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만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클린턴 모리스는 기본적으로 시티가 더 나은 팀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토트넘이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끝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번쩍 튀는 그런 스파크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좀 비슷했는데 일단 우리 팀이 거의 뭐 풀 스트렝스 거의 뭐 전력이었지만 이 공격진이 좀 너무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없는 부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미드필드가 너무 아쉬웠다. 특히 벤탄쿠르를 호이베르보다 먼저 교체를 시켜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파페마타사르가 너무 보고 싶다. 사실은 중원에서 잘 연결이 됐으면 공격진의 기회라도 좀 있었을 텐데 사실은 기회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보다는 기회가 많이 없었다라고 표현해야 되고 그 부분은 결국에는 미드필더의 플레이 이 부분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부상에서 갓 돌아와가지고 뭔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내가 오늘 베르너였다면은 진짜 화가 났을 것
들어갔다. 진짜 열심히 뒤로 뛰어 들어갔는데 패스가 아무래도 안 들어왔다. 근데 이게 맞더라고요. 우도기와 베르너의 어떤 그 연계 장면에서 베르너가 사실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침투에 들어갈 때 패스가 안 들어간 게 좀 아쉬웠고, 존슨 안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존슨이 제2의 브라이언 힐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존슨이 좀 비틀거리고 노루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맨시티의 수비진이 상대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존슨은 좀 발전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히샬리송과 베르너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너무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패스가 안 들어가니까 이게 마치 이제 축구 게임을 하고 있는데 레이턴시가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뭐 패스를 눌렀는데 안 나가는 건가 싶을 정도로 여하튼 이 두 선수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뒷공간에 열심히 노려주긴 했지만 패스가 안 들어갔고, 맨시티를 상대로 결국에는 소니와 사르가 없을 때 이기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 너무 아쉽죠. 토트넘이 사실은 0대0으로 비길 수라도 있었던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너무 아쉬운 골이 터지면서 토트넘이 결국에는 1대0으로 지게 됐습니다. 비기기라도 했으면 재경기를 노려볼 수 있었던 상황인데 좀 너무 아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뭐 재경기를 했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기 전에 혼란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이기는 게 최선이었는데 1대0은 진짜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